2022년 1회 보건 문제입니다. 자, 1번. 구조용 합금강과 공구용 합금강을 나눌 때 기어, 축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합금강. 우리가 구조용 합금강은요, 대부분 탄소가 저탄소고, 그 다음에 공구용은 대부분 고탄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강인강, 지라강, 침탄강,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탄소강에 해당돼요. 그래서 구조용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속도강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고탄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구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상학연 주철품의 기호 표시죠. 주철은 GC로 표현합니다. GC. 그런데 구상흑연이기 때문에 흑연이 동그란 거기 때문에 요 D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GC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GCD. 이때 450이 이건 강도입니다. 3번. 납계 청동합금으로 항공이나 자동차용 베어링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켈밋이 되겠죠. 켈밋이 바로 베어링용 합금이다. 톰백은 모조금에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연이 구리하고 아연이 한 8에서 2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Y합금은 알루미늄 구리계 주조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은 대부분 크롬하고 니켈이 들어있는 강이죠. 4번. 탄소 중에 포함된 구리 영향으로 틀린 것은 탄소강 중에 구리가 들어가면 강도 같은 건 증가하는데 연성 같은 건 떨어집니다. 전연성. 그래서 1번. AR 변태점이 저하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AR 변태점이 내려가고 열 처리하는데도 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경도, 탄성한도 증가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내식성이 저하된다? 내식성 저하는 오히려 구리가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구리가 들어가면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식성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 대신 전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변할 때 균열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리 성분은 없는 것이 좋다는 거죠. 5번. 용탕을 금속 중에 주입부 응고할 때 주형면에서 중심 방향으로 성장하는 나란하고 가는다는 기둥의 모양 결정. 우리가 이렇게 여기 주형 틀에다가 쇳물을 집어넣고 이걸 굳힙니다. 응고시키면은 표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이런 조직이 많이 생깁니다. 아주 미세한 게 생기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조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부에 처음에 생긴 걸 보고 이걸 보고 칠정이라고 합니다. 칠정.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안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문제가 되면 주형면의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요 주형 벽하고 90도 방향으로,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자라났다 해서 이거 보고 주상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상정. 그리고 맨 안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일정 크기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일정 크기로 있다 해서 입상정 또는 뭐 등축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면 주상정이죠. 주상정. 자, 6번. 전극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전극재료를 선택하고자 할 때 조건에 드는 거다. 전극 같은 경우는 이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그거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비저항이 클 것. 비저항이 크면 안 되죠. 비저항은 작아야 되죠. 이때 비저항하고 저항하고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저항이 작아야 실제 전기 저항은 크다는 겁니다. 비저항이 크면은 안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겁니다. 7번. 다음은 금속 결함 중 최적 결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금속의 결함은 점결함서부터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 최적 결함입니다. 그래서 점결함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든지 불순물 원자 또는 크라우디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함은 전이하고 쌍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결함은 결정 입기하고 또 하나 하면은 적층결함이라고 있습니다. 적층결함. 그리고 최적결함은 수축공입니다. 여기서 최적결함에 해당되는 건 수축공이 되겠죠. 8번. 고체 상태에서 하나의 원소가 온도에 따라 그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변화의 두 가지 이상 결정 구조. 그러면 동소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로 바뀔 때 일정 온도에서 바뀌는데 그런 거 보고 동소 변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동소체가 되겠다. 9번. 열처리로에 사용하는 분위기가스 중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하면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질소 그런 것 등이죠.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네요. 10번.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을 용해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공기하고 산화도 잘 되고 또 기화 온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용해할 때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보통 덮어줍니다. 주조등을 미세해서 적당한 용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는 주조에서는 거의 마그네슘뿐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소가스를 흡수하기 쉬우므로 탈가스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 흡수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 다른 거 주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취급할 때 산화와 연소가 잘 되므로 산화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데요.
1번이 요거가 여기가 주물 조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로 사용합니다. 여기 모래를 투입하는 거, 모래를 투입해서 덮는 건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11번 주물용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 용탕에 0.01% 정도의 금속 나트륨을 넣고 그러면 알루미늄 실리콘이니까 실루민이 되겠지. 실루민의 조직을 계량하는 것이 그 계량처리죠. 그때 나트륨을 넣는 거죠. 그런 거 보고 계량처리 이렇게 표현.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이 상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알루미늄이고 여기가 실리콘인데요. 이때 여기가 공정점이 이거가 12%입니다. 12% 실리콘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 아공정 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요 공정 온도가 577도인데 이거를 낮춥니다. 이렇게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공정했던 것이 아공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계량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12번 보기는 강의 심냉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AB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거다. 자, 심냉 처리라는 얘기는요. 영하의 온도로 다시 담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열 처리하면 특히 이런 고탄소광에서는요. 이런 S곡선에서 이것이 MS점이고 여기가 MF선입니다. 자, 이게 MS고 여기가 MF인데요. 이때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고탄소광 같은 경우는 이 MS와 MF로 이걸 낮춥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온이고 지금 여기가 온도가 높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안 내려가 있으면은 우리가 급냉을 하면 여기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을 지나서 MS라는 의미가 MS가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입니다. 변태 시작이고 MF는 마텐자이트 변태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을 해서 종류를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전부 다 마텐자이트로 변태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급냉을 해갖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MS선은 지났는데 MF를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간에 변태가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나오는 조직은 오스테나이트하고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스테나이트를 보고 잔류 오스테나이트 그렇게 표현. 잔류 오스테나이트. 그러면 MF가 지나가려면 지금 MF가 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더 영하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MF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다 변태가 된다. 그래서 A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되겠고 B는 마텐자이트가 됐다. 요 오스테나이트는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면 이거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되면 이거는 펄라이트로 다시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보고 경련 변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13번 니켈 크로마금좀 사용 한도가 1000도. 그러면요 요거는 온도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계니까는 4번이 되겠네. 크로멜을 C, 알루멜을 A, 앞대가리를 따서 그래서 CA선이라고 표현합니다. CA선. 그 열전상 온도계에 CA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CA선. 그래서 크로멜은 니켈 크롬, 알루멜은 니켈하고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C선이고 한쪽은 A선입니다. 이때 두 개를 접점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류차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다. 이제 그거 보고 열전상 온도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전상 온도에 사용하는 열전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면요. 이때 사용하는 열전상 온도계는 보통 4가지가 있죠. 그래서 CA선이 있고 CA선이 크로멜 알루미늄인데 이거는 한 1000도까지 쓰고 PR선이라고 그러죠. PR선은 한쪽은 백금이고 그 다음에 로듐으로 되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400도 정도까지. 그리고 IC선이 있습니다. IC는 I가 철, 아이언. 그래서 FE 이때 C는 크로멜이 아니고요. 이때 C는 콘스탄탄이라는 겁니다. 콘스탄탄. 구리 니켈 합금이에요. 이거 콘스탄탄은 구리 니켈 합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사용 온도가 한 700~800도? 많으면 800도까지는 측정하는데 근데 800도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600도? 그 정도? 근데 어쨌든 최고로 측정하면 한 800도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CC선이라고 했습니다. CC는 한쪽은 구리선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콘스탄탄. 요거 콘스탄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CC, 구리, 콘스탄탄. 이거 같은 경우는 400도 이하. 이런데 이렇게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전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만능 재료 시험기에 인장 시험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만능 재료 시험기 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재료 시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장 시험이 주고, 그 다음에 인장 시험은 잡아당긴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누르면 압축 시험, 만능 재료 시험기에서 인장 시험도 가능하고, 압축 시험도 가능하고, 크리프 시험, 굴곡 시험, 전단 시험, 피로 시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만능 재료 시험인데, 이때 인장 시험할 때 구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인장 강도 맞죠? 항복 강도도 구할 수 있고요. 충격값은 이거는 별도의 충격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 시험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연신율은 얼마만큼 늘어났는 거예요. 인장 시험으로 알 수가 있죠. 자, 16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 투상도는 지금 각도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등각 투상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7번 제3각법에서 그린 투상도이다. 그러면 일단 이쪽 것이 요게 정면도입니다. 그리고 정면도 위에 평면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측면도가 돼요. 그래서 평면도는 A가 되겠죠. 18번 축의 풀리, 기어 등의 회전체를 고정시켜 축과 회전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전체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축을 끼우게 되는데, 이때 축을 끼우면 그냥 끼우면 안 되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홈을 파놓고 여기에 홈에 축을 끼우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확 메꿔주면 요 축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야. 그런 것이 키가 되겠죠. 키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네모진 걸 갖다가 꼽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핀이나 볼트는 체결용, 즉, 어떤 거를 두 개를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정시켜. 그래서 키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벨트는 이송장치죠. 19번 치수기 시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기호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파이는 지름 맞고요. 그 다음에 R 반지름 맞고요. C 구의 지름은 C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C는 못따기예요. 못따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이렇게 네모진 걸 할 때 이런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모서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날카로운 제품으로 나가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자르는 걸 보고 못따르게 표현합니다. 구의 지름 같은 경우는요, 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공의 지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다가 S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구의 지름은 S파이, 구의 반지름은 S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T는 두께 맞고요. 20번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임의를 채취하는 각 부분에서의 표면 거치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TP? 요 TP는 없습니다. 요거 M은 있어요. SM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거칠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요 평균 요철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철과 요철 간의 간격을 전체적으로 평균 낸 것이 SM이에요. 그 다음에 RZ 같은 경우는 10점 평균, 즉 10군데 측정한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RA 같은 경우는 거칠기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요거와 요거의 중심선, 평균선을 갖고 나타내는 것이 중심선 평균 거칠기다.